자, 하나의 배열을 잡고 요 안에 있는 원소들을 대상으로 연산을 하는 거죠. 합 구하거나 평균 구하거나. 자, 해서 일단 평균으로 한번 해볼게요. 평균 제일 많이 쓰니까. min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이거 딱 보시면 여러분 이거 형태 딱 보이시죠? 이거 객체예요, 객체. 객체가 메서드를 제공을 하는 거죠. numpy 객체, ND 어레이 객체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객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고요. 이런 기능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다큐멘테이션에 API 레퍼런스 있죠. 여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min. 그러면은 여기 있죠. numpy.min. 이렇게 보시면 사용 방법 다 나오고요. 물론 영어라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딱 보시면은 그렇게 텍스트가 많지는 않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예제. 이거 보면 딱 알아요. 아, 이거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오네. 요게 그리고 불편하시면은 numpy 평균 다 나옵니다.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진 않아요. 언제나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기술의 특징은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숙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자신을 많이 이 기술에 노출을 시켜야 된다. 어쨌든 다시 샜는데 이런 식으로 min이라든지 아니면 ARR 원점 하면은 안쪽에 있는 원소를 대상으로 연산을 하고요. 연산을 할 때 전체 원소를 대상으로 연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 단위로 그렇죠? 축을 정해서 행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열 단위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엑시스라고 한다 그랬죠. 엑시스. 이거 헷갈려요. 헷갈려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0이 세로 방향, 1이 가로 방향.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 세로 방향이니까 세로 열들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고, 요거는 가로 방향이니까 이 행들의 합을 구해주는 거죠. 행들의 합이어서 요거 6, 15, 24. min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굳이 확인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연산에는 배열에 원소를 연산하는 것도 있지만 배열과 배열을 연산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배열을 하나 더 준비를 이렇게 해야겠죠? 똑같이 안 뜰게요. 그냥 1, 2, 3. 자,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이 있으면 이제 배열과 배열을 가지고 연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되게 쉬워요. ARR1 플러스 ARR2 하시면은 두 배열이 더해져요. 원소끼리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요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더해질 거고 요거랑 요거랑 더해지겠죠? 딱 봐도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시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두 원소들끼리 더해진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연산제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것도 되고 빼기도 되고요. 다 0 되겠죠? 똑같은 거 뺐으니까.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자, 배열과 배열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을 이퀄 두 개로 비교를 하시면
각 원소들이 같으면은 true, 같지 않으면 false가 나와요. 다 true가 나오는 건 다 똑같다는 얘기고,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뭐 한 15 정도로 바꿔버리면, 이거 쟤는 이 가운데만 false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뭐는 똑같고 뭐는 다른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원소의 비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모듈 있죠? MP. 넘파이 모듈에는 또 다양한 배열 연산 함수를 제공을 해요. 이런 식으로 ND 어레이. 자, 이 좀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ND 어레이, 배열이 제공하는 함수가 있고요. 아니면 넘파이 모듈 그 자체가 제공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민이라든지 이 썸 같은 거는 배열의 함수를 사용한 거고요. 이 넘파이의 함수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ND 어레이도 사실 뭐 넘파이 모듈에서 만드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array equal 이라는 넘파이 모듈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ALR1과 2를 넘겨주시면 얘는 아예 그 배열 단위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원소 단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전 똑같은 배열이면은 true, 하나라도 틀리면 fals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교하는 방식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배열과 배열을 연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이게 좀 중요해요. 일단 배열의 형태 변화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열의 형태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열의 형태 변환이 뭐냐면 내가 뭐 1차원이면은 2차원으로, 2차원이었는데 3차원으로, 또는 3차원을 다시 2차원으로, 아니면 3 곱하기 4를 뭐 4 곱하기 3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 형태를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 ARR1을 대상으로 해볼게요. 자, 요거 3 곱하기 3입니다. 3 by 3. 자, 제가 얘를 이제 몇으로 바꿔볼까요? 9. 조금 애매하네. 그냥 1차원으로 바꿔볼게요. 1차원으로. 자, 요거를 엔딤수를 먼저 해주고요. 2차원이죠. 엔딤 하면. 그리고 이렇게 쉐이프 하시면은 형태를 볼 수가 있다. 3 by 3. 자, 그러면 형태를 변환하는 거는 쉐이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함수 이름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리쉐이프로 들어가요. 이렇게. 다시 모양을 잡겠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안쪽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행이 3개인데 행을 1개로 만들어 볼게요. 행을 1개. 자, 그럼 3 by 3이면 원소는 9개죠. 9개가 무조건 나와야 되죠. 근데 행이 3개에서 1개가 됐으면 그럼 열은 몇 개가 돼야 된다? 무조건 9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형태를 3 by 3에서 1 by 9로 바꿨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9로 안 하고 이렇게 7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담을 수가 없죠. 나머지 2개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랑 내가
제조 변형시켜가지고 만들 그 형태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여러분 이게 앞에가 정해지면 뒤에 거 그럼 무조건 정해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를 앞으로 1로 하면 이 9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원소가 9개니까. 아니면 제가 그 원소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ALR3라고 해서, 자, 어제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어레인지라고 해서 np.array입니다. 하면은 1부터 10까지, 더 정확히 1부터 9까지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를 13까지 하면은 1부터 12, 12개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를 리쉐이프를 할 건데, 자, 만약에 이거를 12개니까 3x4로 하면은 만들어질 수 있겠죠? 행이 3개고 열이 4개면은 다 해서 12개니까요. 3x4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2차원 배열로 바로 만들어 버렸죠. 근데 3x4가 아니라 3x5로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소가 12개인데, 그래서 이거 만들려면 원소 15개 필요하죠. 15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3x2도 안 되겠죠. 원소가 12개인데 이거는 6개밖에 안 쓰잖아요. 그럼 나머지 6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에 맞게 쉐이프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라는 건 내가 3으로 했으면 뒤에는 무조건 4가 와야 되죠. 이거. 앞에 게 정해지면 뒤에 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3에다가 4를 곱해야 12가 되니까 4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그냥 마이너스 1로 하시면 돼요. 그럼 앞에 거에 맞게 뒤에 거는 원소의 개수에 맞게 정해집니다. 자, 제가 만약 4로 하면은 당연히 여기는 3이 되겠죠. 4x3. 그렇죠? 그래서 행이 4개가 될 거고 열이 3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1차원을 지금 2차원으로 바꿨는데 1차원을 3차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요거 말고 3차원으로 바꿔볼게요. 리쉐이프 하신 다음에 3차원은 축이 3개니까 앞에 일단 제일 먼저 앞에 엑시스 2 깊이를 먼저 정해주시고 그 다음이 행의 개수예요. 3. 자, 그 다음은 몇이 와야 됩니까? 당연히 2 곱하기 3 하면 6이죠. 근데 원소의 개수는 12개니까 여긴 2가 아니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이거 다 곱해서 총 12개가 되니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도 앞에 2개가 정해지면 끝에는 무조건 정해지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1로 바꾸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차원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차원도 바꿀 수 있고 똑같은 차원에서 2차원에서 2차원으로 바꿀 때도 4x3을 3x4로 바꿀 수도 있고요. 요거 되게 많이 씁니다. 리쉐이프. 자, 그래서 원래 이제 배열의 형태 변환에는 확장과 축소도 있거든요. 익스펜드 딤스와 스퀴즈라는 함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그냥 리쉐이프 잘 쓰시면은 요거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소개를 하지 않고 리쉐이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리쉐이프만 잘 쓰시면 돼요. 이게 언제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딱 내가 사용하기 좋게 데이터가 준비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얻으면 그 데이터를 내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이제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행렬을 막 가지고 모양을 바꿔보기도 하고 다른 행렬이랑 연산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배열 자르기랑 붙이기 이 정도만 아셔도 그냥 좀 웬만한 거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배열 붙이기 자르기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2차원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수행이라고 할까? 자, 일단 딱 보면 아시겠죠? 배열이 만약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3x3이 있고 여기 하나 더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이제 붙일 수가 있겠죠? 어디에? 이렇게 붙이면은 3x6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요 밑에다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6x3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이런 행렬을 배열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이 생겨요. 물론 이게 똑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붙이는 형태만 맞으면 이렇게 된 것도 붙여지겠죠. 이건 뭐예요? 3x인데 이것도 붙여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지겠죠. 대신 얘는 이렇게는 안 붙겠죠. 자, 해서 뭐 붙이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습니다. 다른 행렬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붙일 때 주의하실 점 하나는 뭐다? 어느 쪽에 붙일 것이냐, 가로로 붙일 것이냐, 세로로 붙일 것이냐, 그거를 따져야 되고, 내가 붙이는 행렬의 생김새랑 붙이려고, 그러니까 대상으로 잡는 행렬의 생김새랑 원본의 생김새가 잘 맞느냐, 이런 것만 잘 따져주시면 돼요. 자, 쪼개는 것도 마찬가지. 쪼개는 거는 만약 기존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쪼개가지고 두 개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도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쪼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쪼개는 거랑 붙이는 거 딱 두 개만 볼게요. 자, 붙이기는 자, 일단 준비를 해야겠죠. 있는 거 쓸까? 자, 일단 ARR1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3x3으로 하나 만들어 놨었고요. ARR2 하시면은 얘도 3x3 똑같은 거에다가 여기만 지금 변경을 했었죠. 얘네 둘 가지고 해볼게요. 자, 붙일 때 넘파이 모듈에서 concatenate라는 게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시면은 설명서가 나오거든요. 요거 보셔도 되긴 해요. 밑에 예제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죠? 자, 일단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처음에 와야 되는 거는 대괄호 또는 소괄호, 리스트 아니면 튜플 형태로 두 개의 값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는 원본이 되는 배열, 또 하나는 붙이고 싶은 배열. 요거를 이렇게 묶어서, 튜플로 묶어서 전달을 해주시고요. 여기 가로 안에 concatenate라는 함수 안에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서 전달해야 돼요. 이렇게 풀어서 전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전달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뒤에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붙이고 싶은 두 행렬을 알려주는 거고요. 요 뒤에는 그래서 가로로 붙일래? 세로로 붙일래?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저도 이거 맨날 헷갈리는 게, 이게 기존에 우리가 axis 0이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얘를 그래서 그러면 세로로 붙일 때는 axis 0으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0으로 하면은 이게 아마 가로로 붙을 겁니다. 저도 좀 헷갈려요, 이게 할 때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이렇게 0으로 axis 0으로 해서 붙여볼게요. 세로로 잘 붙네요. 자, 요게 예전에 자를 땐가? 컨캐트네이트가 아니고 아마 다른 함수에서는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거기서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맞아요. 그죠? 세로로 붙이고 싶으면은 0번 축 방향으로 붙여라. 만약 1로 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가로로 붙겠죠. 이렇게 가로로 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모양이 같잖아요. 근데 만약 모양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 리쉐이프로 모양을 바꿔서 잘 붙게 먼저 변환해 주시고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예제들은 이따가 문제 제가 하나 드리면서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둘 다 해보시고, 자, 이 붙인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로로 붙여가지고 3/6 된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AR4로. 어차피 다시 이제 쪼개볼 거예요. 자, 쪼갤 때는 요거 np에서 이제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쪼갤 때 가로 방향으로 쪼갤 것이냐, 세로 방향으로 쪼갤 것이냐. 그래서 여기도 이제 axis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얘가 아마 제가 좀 헷갈려하는 이유가, 얘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작동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0이면 axis 0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세로 방향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자른다? 자, 요렇게 자르겠죠. 그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세로 방향으로 자른다라는 거는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axis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를 때 하나의 정보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두 개로 자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해서 총 3개로 자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몇 개로 자를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2개로 자를 수는 없죠, 여러분. 나누기가 안 되잖아요. 세로로 자를 건데 그러니까 행 단위로 자를 건데 행이 3개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2개로는 안 잘려요. 2개가 정확히 똑같은 형태로 잘려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잘라야 된다? 3개로 잘라야겠죠. 이렇게 3개로.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다가 내가 몇 개로 자를 건지, 몇 개로 나눌 건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럼 어레이가 3개로 쪼개졌죠. 이렇게 가로로 쪼개졌죠. 가로로. 죄송해요. 세로로 쪼개졌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가르는 선은, 그러니까 자르는 거는 가로로 자르는데 실제로 배열이 잘리는 거는 세로 방향으로 잘리니까 그게 헷갈릴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axis 1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요렇게 2개씩 3개 잘리겠죠. 열이. 실행하기 전에 한번 다시 보시고, 요게 6개잖아요. 그럼 요렇게 2개씩 잡고 가로로 한번 잘리고요. 이렇게 2개씩 잡고 가로로 또 잘리고,
이렇게 두 개 접고 해서 총 3개로 쪼개집니다. 가로 방향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그리고 이 가로 방향은 3개로 쪼개도 되지만 2개로 쪼갤 수도 있죠. 얘는 6개니까 총 열이 3개, 3개 해가지고 2개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랑 이렇게 2개로 쪼개졌죠.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이제 배웠으니까 난 반드시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쓰다가 기억 안 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부담을 갖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다루면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API들은 진짜로 존재하는 API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 이제 문제를 먼저 상정을 하고 이걸 풀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필요한 걸 알아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10개, 100개 풀면은 결국 자주 쓰이는 거는 저절로 외워지게 되고요. 자주 안 쓰는 건 뭐 찾아보면 되죠. 그러니까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요거 올려드릴게요. 코멘트 살짝 달아서 올려드릴게요. 요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또 하나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하나 안 한 것 같다. 여러분 하나 안 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되게 자주 쓰이는 건데 코드 하나 새로 열어서 원소 정렬을 아직 안 했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자, 일단 정렬 1차원부터 해보죠. 1차원이 가장 쉬우니까. 1차원 하면은 2차원은 뭐만 어떤 개념을 추가하면 된다? 축 개념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은 어레인지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ty.arrange 1에서 12까지 5번으로 저는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요게 지금 정렬이 우리가 정렬되어 있는 어레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렬돼서 만들어지니까 자, 어레인지 말고 랜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인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 이렇게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로 12개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할 때마다 바뀌면은 결과 확인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시드를 1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정렬이 안 되어 있죠?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렬을 한번 해보자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정렬하는 거. 정렬 자체는
ARR5의 원소를 정렬해라. 소트입니다. 소트. 자,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다시 ARR5를 보시면 정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ARR5에 여기가 정렬되어 저장된다고 해야 될까요? 반영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렬된 걸 따로 갖고 아니면 이 정렬되지 않은 원본을 따로 갖고 싶으면은 이 원본 사라졌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원본 그 자체에 원본에 반영되는 거고요. 만약 나는 원본을 유지하면서 정렬된 걸 따로 얻고 싶다, 복사본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np.sort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 아시겠나요? 어레이에 sort를 쓰시면은 어레이에 그 직접 반영이 되는 거고요. numpy에 있는 sort를 쓰시면은 여기다 이렇게 어레이를 넘겨서 정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자, 얘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요거 주석 처리하시고 보시면 얘는 이 sort라는 함수가 return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배열을 return으로 돌려주고요. 원본은 그대로 유지를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ARR6으로 이렇게 받아주면은 ARR6은 정렬이 된 배열이고요. ARR5는 원본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하자마자 ARR5가 그 즉시 정렬이 돼서 반영이 되고요. 얘는 ARR5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요거를 가지고 정렬한 새로운 배열이 리턴이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 함수가 어떤 형식인지를 기억을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np.sort 하신 다음에 ARR5 했는데 그 다음에 ARR5 쓰려고 보니까 정렬이 안 돼 있다. 이거 왜 정렬이 안 되지?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 여기서 분명히 정렬했는데 정렬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정렬된 거를 안 썼으니까. 얘는 요거를 대상으로 정렬한 결과물을 리턴을 해주는 거지 이거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이거 되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편하게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원본을 유지해야 될 때가 되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한 거는 그냥 요게 제일 마음 편하긴 해요. 정확히 인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리턴된 정렬된 배열을 리턴 받아서 그거를 사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정렬에는 여러분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있는 거 아시죠? 오름차순 먼저 이게 그냥 저희가 했던 게 오름차순이에요. 아무것도 그냥 안하고 소트 하시면은 기본 오름차순입니다. 자, 그리고 내림차순은 어떻게 하죠? 내림차순은 오름차순을 한 상태에서요. 이거 되게 쉬워요. 오름차순 한 상태에서 거꾸로 인덱싱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볼게요. ARR 6이 현재 정렬이 되어 있는 배열인데 얘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 하시면은 그 다음 끝에 있는 게 나와요. 마이너스 3 하시면은 그 다음 끝에 있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ARR6을
보통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첫 번째부터 끝에까지 1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뒤로 1씩 가겠죠. 이게 내림차순입니다. 오름차순 하시고 역 인덱싱 하시면 돼요. 그럼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끝났어요. 1차원 할 수 있으면 2차원에 이제 축계일만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ARR 5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요거를 제가 한번 리쉐이프를 해보겠습니다. 12개니까 3바이 4로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ARR5가 3바이 4로 바뀌진 않았죠. 이것도 뭐냐면은 새로 변형된 거를 복사본으로 주는 거고 원본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리턴으로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7로 할게요. 7로.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어떤 함수는 그 즉시 원본에 반영해버리고 어떤 함수는 이렇게 복사본을 리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찾아봐야 돼요. 내가 직접 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정렬해야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그 넘파이의 소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행렬 같은 경우는 축이 두 개다 보니까 정렬하는 방법도 이렇게 요 가로 방향으로 정렬을 할지 요 세로 방향으로 정렬을 할지 정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정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정렬됐고 이렇게 정렬됐고 이렇게 정렬됐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엑시스를 여러분이 딱 정해주시면 자, 세로 방향으로 할게요. 세로 방향 0이죠? 그러면 여기 요거 대상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요거 자, 잘 된 것 같죠? 잠시만요. 지금 현재 원래 여기 6, 1, 3, 9, 2, 5 이런 식으로 정렬이 안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엑시스 0번으로 해서 정렬을 하시면은 1, 3, 6, 2, 5, 9, 6, 6, 8, 1, 3, 7 오름차순으로 잘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차원도 그냥 똑같은 원리로 적용만 해주시면 돼요. 차원이 오른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원리가.